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비가 아침부터 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신금 물상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신금은 뭐 여러분들께 잘 아시겠지만 이 신금은 보석,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석이라고 보여요. 보석. 뭐 곡식도 되고,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석. 자, 이렇게 되는데, 이 신금은 이제 이 곡식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죠. 이거 우리가 섭취하는, 먹는 걸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이 곡식이 기본적으로 가장 소중하고,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보석이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귀중한 광물질을 얘기하는 거죠. 뭐 다이아몬드, 뭐 어떤, 그 다음에 금, 은, 뭐 주석, 여러 가지 있는데, 이 보석의 특징은 일단 깨끗하게, 신금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씻어야 돼. 씻어서 빛을 주어서 빛나게 했을 때 보석의 가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신금은 빛날 때 기본적으로 돈과 명예를 얻는다는 거예요. 이제 물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임수가 이렇게 있고, 그죠? 깨끗하게 씻을 수 있죠? 그 다음에 햇볕이 이렇게 비춰줄 때, 이때 이 보석은 빛이 난다는 거예요. 자, 이게 가장 이제 기본적인, 그래서 신금이 딱 떴을 때는, 얼마나 빛이 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지,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구독은 무료입니다.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신금이 갑을 만났을 때, 자, 이런 경우는, 자, 이 신금을 이제 칼이라고 보면은, 칼이라고 보고, 이건 나무니까 칼자루가 되겠죠. 칼자루. 칼자루가 되는데, 을목일 때는 적당한 칼자루가 되는데, 갑목은 이렇게 긴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칼날이 이렇게 있는데, 여기에서 길게 되어 있는, 이게 이제 갑목이라고 봤을 때, 이것이 이제 칼자루예요. 그러면 이 신금, 날카로운 이 신금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건 찌를 수가 없죠. 그래서 멀리 있는 건 찌를 수 있는데 가까이는 찌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내가 사업하는 것보다는 직장 생활하는 게 이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갑목이 있을 때는. 그래서 그럴 때는, 그래서 이 신금이 이 갑목을 쓴다는 거는 내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. 큰 재물을 바라면 안 되고, 신금은, 그러니까 을목이란 칼자를 만났을 때, 어떤 취득할 수 있는 재물은 적지만 그것이 신금이 취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. 욕심 부리면 안 된다. 자, 그렇게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운에서 이제, 자, 운에서 이 갑목이 왔을 때, 그 다음에 세운에서 갑기 합이 되어 있을 때, 이 갑목이 을로 바뀐다는 거예요. 즉, 양간은 음간의 음목으로 바뀌었을 때, 을이 왔을 때, 이 때가 바로 이게 칼자루로서, 신금의 칼자루로서, 경우에 맞는 경우. 그래서 이런 경우는, 재를 추구하지 말고, 이제 명예를 추구해서,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또 돈도 따르잖아요. 그래서 욕심 부리고 재를 추구하면 잘못하면은 실수를 한다. 이제 그렇게 보시고, 요때 을목 칼자루일 때 능력을 발휘해서 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. 요때요.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이 이제 신금이, 자, 을을 만났을 때, 이때는 제대로 짝꿍을 만난 거죠. 나한테 맞는 칼자루를 이렇게 쥐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또 이 신금이, 이 금은 대체적으로 물 속에서 놓여 있을 때 가장 빛이 나고 이래진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물도 마찬가지죠.
적당히 만나니까 임수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칼날이 더 예리한 칼날이 자꾸 씻겨 내려가니까 무뎌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때는 괴수를 만났을 때 가장 칼날이 빛이 날 때. 그러니까 조건이 신금은 자, 을목을 만났을 때 적당한 나한테 맞는 칼자루를 찾을 수 있어서 좋고, 또한 내 칼날을 제대로 이렇게 빛나게 만들 때는 이 임수가 아니고 괴수 상태. 이때는 신금의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취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기본적으로. 자, 이제 그 다음에 신금이 병화를 볼 때요. 신금이 병화를 볼 때. 요건 이제 두 가지 경우예요. 신금이 일단 이 병화를 보면은 신금이 이렇게 있을 때, 자, 임수라든가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좀 띄어 있을 때, 물론 합력은 있지만 좀 약해진다고 봤을 때 임수가 사이에 있을 때는 그나마 신금이 빛을 나는데,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병신합이 되면서 신금이 묶여버리죠, 주인공이. 묶임과 동시에 이 병화는 빛을 잃어서 어둡게 돼요.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. 그런데 신금이 보석을 이렇게 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씻으려고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 이때는 병신 앞에서 자, 물을 생성하니까 이때는 빛은 안 나지만 내 깨끗이 수세할 수 있는 여건은 주어진다. 이제 수를 만났을 때 이제 참 이렇게 병신 앞 수가 나오니까 빛을 받아서 제대로 빛날 수는 없지만 이 수를 만나서 깨끗이 세척은 가능하다. 그래서 완벽하게 신금이 병화를 만났을 때 깨끗해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빛을 완전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운에서 이렇게 됐을 때 운에서 신금이나, 자, 병화하고 신금이 이렇게 합의됐을 때는 신금이나 병화 운이 와서 요거를 풀어줬을 때, 그때는 이제 신금도 할 일을 하고 병화도 제대로 빛을 쪼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주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병화는 대체적으로 이 국가로 보는 거예요, 국가. 멀리에서 모든 것을 전 분야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를 이제 국가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신금 자체가 제대로 빛을 보고, 자, 그런데 이렇게 이 병화가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 국가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 이때는 공무원이라고 치면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, 빛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좀 어두운 상태에 일할 수 있는 거, 국가정보원 아니면 형사들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어떻게 잠복해서 드러나지 않고 법인을 잡을 때 그런 경우는 그런 쪽의 공무원이다. 정보원이나 어떤 수사 업무 이제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. 병화를 만났을 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 정화를 만났을 때. 자, 이제 신금이 이 정화를 만났을 때. 자,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화를 만나면 일단 불이기 때문에 요 칼날이 무뎌진다는 거예요. 칼날이 무뎌져서 이때, 그래서 이 신금은 이 불을 만나면 이게 관이잖아요, 관. 이 관이라는 건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건 정임합, 목의 형태를 묶어서 요때는 이제 신금 입장에서는 목이니까 죄를 취하는 거죠. 그래서 실제로 명예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는 실리를 어떤 죄를 추구하는 게 신금만 이끄는 좋다. 그래서 실제로 이 신금이 화를 만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신금한테 어떻게 돼? 흠을 우리가 스크래치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좋은 상태는 아니다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소주옥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야. 그래서 실리를 추구하는 게 좋다. 정화를 만났을 땐, 자, 임수운이 오면은 이렇게 합의돼서 목을 행성하면은 금극목해서 이렇게 재를 취하는 경우가 되죠. 이렇게 좋지. 이렇게 바로 만나서 내 어떤 스크래치를 감수하고 이거를 만났을 때는 오히려 이 관이 나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으니까
관을 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어떤 재를 추구하는 게 좋다.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무토를 만났을 때. 자, 무토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게 먼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먼지를 뒤집어 쓰면 신금, 이 보석이 빛이 안 나니까 신금이 가장 만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이 무토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가 또 하나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자, 이 무토가 의군에서 또 이 계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무게합이 되죠.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신금이 이제 빛을 발휘할 수 있고, 또 한 가지는,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을 때 무토가 음간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토로 바뀌면은 기토에다가 을목을 이렇게 심을 수 있죠. 요랬을 때 요게 제대로 이제 칼자루인데, 칼자루 역할을 할 때 신금은, 신금한테 을목은 적당한 이것이 칼자루가 되기 때문에 요럴 때는 신금이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어서 요때는 어느 쪽이냐면 의류, 그 다음에 어떤 뭐 섬유, 패션 디자인, 자, 이런 쪽에서 디자이너, 이런 쪽으로 일하면은 그때는 이제 재를 취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무토 만날 경우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기토를 만나면, 기본적으로 기토를 만나면, 이때는 기토에다가 우리가 을목을 이렇게 심을 수 있죠. 자, 논밭이니까 을목을 심을 수 있는 흙을 만났으니까 이때는 제대로 요렇게 만나면 아주 가장 조합이 잘 맞는 예리한 칼날에 아주 작은 이 칼자루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숙살직권을 쥐고 있고, 내가 뭔가를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그 결과인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토를 만났을 때는 물론 이 자체가 목이 이 건축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작은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건축물을 내가 습득할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시는데, 중요한 거는 이 신금이 음이고 그 다음에 을목도 음이고, 따라서 이 날카롭고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칼자루가 길면은 착력화를 해서 내가 가까이 있는 걸 내가 뭘 요리할 수가 없으니까 먼 데 있는 걸 가능하겠죠. 그래서 내가 가까이에서 직접 내가 뭔가 할 수 있는, 즉 자기 일을 안 맡고 직장 생활하는 게 적합하다.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경금을 만났을 때, 자, 요런 경우는 1차적으로 신금이 경금을 만났을 땐 내가 이렇게 스크래치, 즉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에서 이 신금이 지지에 유금을 만나서 강력하게 내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,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이 납신자, 이거를 만나지 않고 매울 신자, 이 신금 보석이 유금을 만나서 강력한 힘을 내리고 있는데, 자, 경금은 지지에 본인을 지탱할 수 있는 뿌리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경금이 나한테 어떻게 돼? 상처내는 그런 거는 내가 방어할 수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래서 이게 큰 칼이고 작은 칼이기 때문에 만나면 어차피 이건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야. 이 경금을 만나면. 그런데 신금이 뿌리가 있을 때는, 경금이 뿌리가 없고 신금이 뿌리가 있을 때는 내가 이거를 막을 수 있다. 그래서 이때는 그런 어떤 위협이라든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신금을 만난다. 신금이 신금을 만나면, 요 이제 물상이니까 요 기본이 안테나로 보이죠.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 서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떤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.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 신금일간인 경우는 우주의 기운을 내가 안테나를 통해서 바로 기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초기 발달됐다고 그래요. 그래서 신금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호기심 있는 걸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초기 발달돼서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떤 잘 맞춘다는 얘기, 귀신 같네 뭐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다는 거. 그리고 꿈의 해석도, 꿈몽, 해몽도 잘 할 수 있고, 이 안테나 역할하니까.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신금을 항상 그 짝꿍이 이 병화를 이렇게 불러들인다는 거예요.
이렇게 불러들이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병화가 두 개 있다는 거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, 결국은. 자,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어두워지면은 실제로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, 이때는.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불러들였을 때 운에서 병화가 오히려 하나 더 뜨면 이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, 세 개가 되면. 자,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날카로운 신금이 두 개가 겹칠 때는 두 개가 이렇게 겹칠 때는 어떤 역할을 하냐? 이 가위 역할을 해서 이때는 미용사, 그 다음에 어떤 뭐 패션 디자이너, 그 다음에 날카로운 요 가위를 가지고서 수술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생각했을 때 의사 같은 경우, 이제 그런 업종에 종사하면 좋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신금이 신금을 만났을 때요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임수를 만났을 때, 임수. 자, 임수는 상당히 강한 머리이기 때문에, 앞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 신금은 아주 예리하게 칼날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칼날의 날카로운데, 이렇게 강한 물을 만나면 그 날을 세운 그 자체가 무뎌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금은 괴수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? 그래야지 나한테 그 세워진 날을 쓸 수 있는 어때? 그게 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금은, 전체적으로 보면 금은 일단 물이 있어야 자기 실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. 즉, 칼날을 제대로 만질 수가 있는 상태가 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, 그 물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를 만나면 칼날이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신금 임수가 있는데 임수 자체는 이 정화를 만났을 때 그럼 정임합 목이 되죠. 근데 요 목은 이렇게 만났을 수 있는 목은 이렇게 을목을 탄생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이 칼날이 이 을목이 이제 칼자루니까 칼자루 요렇게 됐을 때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죄를 취할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괴수, 지금 여기 써놨는데, 자, 신금이 이제 괴수를 만났을 때, 이때는 제대로 짝이 맞은 거죠. 그래서 신금이 중요한 건 이제 괴수를 만나고, 그 다음에 을목이 형성됐을 때, 그러면 칼자루가 있고, 날카로운 칼을 물에 담갔다가 날 세우는 상태에서 유지해서 이걸 제대로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괴수를 만났으면. 그래서 이 괴수가 또 무토가 왔을 때는 이제 무게합돼서 또 다른 조건이에요. 무게합이 돼서 이 무토가 음토인 기토로 바뀌면 기토에다가 을목을 심을 수 있다고 그랬죠. 자, 요렇게 해서 만난 칼자루라도 또 신금한테 아주 좋은 경우라는 거야. 자, 요런 두 가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신금은 내 칼자루를 역할할 수 있는 자, 을목을 만나야 된다는 게 결과론적으로. 그래서 요 칼날을 이 신금이 이렇게 날카롭게 세워놓은 그 칼날을 유지하기 위해서 괴수를 만나. 네, 이런 경우. 그 다음 임수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칼날이 무뎌지니까. 이제 그렇게 보시고. 자, 이 병화가 왔을 때요. 이 병화가 오면은, 요때는 신금한테 일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괴수가 중간에 끼면은 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햇볕을 어떻게 흐리게 만들죠. 그래서 이때는 병화 역할을 못한다. 이 괴수가 있을 때는 항상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일단 이제 신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다 봤다고 보고요. 그래서 신금하고 이제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신금이 이제 무토가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괴수를 만났을 경우, 요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무토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데, 이 괴수를 만나서 습해지면은 이 현실로 돌아와요. 그래서 생산적인 일에 종사해서 생산적인 걸 뭘까?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로 많이 돌아온다.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현실세계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, 그러니까 신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19개의 어떤 일간이 옆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냐에 다르고,
또 계절별로 신금이 한참 더울 때 있으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녹아내린다고 볼 수 있죠? 이게 좋은 현상은 또 아니죠. 그 다음에 봄에 신금이 놓여지면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? 신금 자체가 요거를 어떻게 작은 거를 잘라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 봄 기운이 강할 때 금 기운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야. 쉽게 설명드리면, 자, 봄 기운, 목 기운이, 자, 봄 기운에는, 자, 가을 기운이 힘을 못 쓴다는 거야. 이게 바로 춘 개념이잖아요. 금극목 관계인데, 자, 계절이 봄일 때 금은 실제로 힘을 쓸 수가 없다.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럼 이제 가을일 때는 자기 계절일 때 힘을 쓰겠죠. 또 겨울은 내 기운을 수기운이니까 적정한 수기운이 왔을 때는 이 칼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자, 칼자루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이 을목이 없을 때 칼자루가 없고 칼날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상대편한테 절제된 칼을 못 쓰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좀 변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인 신금이 병화와 임수를 만났을 때 자신을 가장 잘 비춰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해서 그 상황을 보신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면 3개, 4개를 이렇게 쭉 깔아 놓으시고 어떤 연결로 인해서 신금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자신을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는 건지 재를 추구하는 건지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사주 기본적인 이론보다는 물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좀 쉽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